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세계가 보는 우리 문제 짚어보고 싶었는데 저 정말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한일 간 여러 가지 이슈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본에서 뭐 간간히 어떻게 다루고 있다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 귀에는 산케이 신문에서 어떻게 다뤘다 이런 얘기만 좀 유독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다 네. 발표 나오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 네.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네.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지작 그러다가 연장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는다, 종료한다 네, 네.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깜짝 놀란 네. 그 상황까지 이제 전개가 된 거기까지 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언론들이 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갑자기 지소미아 하니까 어떤 분께서 지소피아라고 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어느 쪽 당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소피아 한동안 좀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진행하셨을 때? 아니요, 그때 아니고. 그때 아니고. 그 이후에 지소피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소피아, 유토피아 때문에 그랬을까? 좀 헷갈리셨겠죠. 근데 너무 뒤에 이렇게 아예 지소피아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소피아보다 지소미아가 더 발음이 편한데. 뭐 어쨌거나 네.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오타 아닌 오타를 내셔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자, 한일 간 지소미아 문제까지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직후에 일본 언론의 사설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찬반도 있었고요. 당연히 물론 이제 그 찬성이 더 높죠. 네. 당연히 종료해야 된다. 네. 여론이 높은데 어쨌든 반대 목소리도 있고. 네.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실 이거 다뤘잖아요. 네, 다뤘어요. 자세하게 다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긴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일본에서도 이제 그 유력 언론사들이 이 관련해서 사설을 이제 내놓았죠. 요미우리 신문, 뭐 일본에서 발행 부수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높죠. 요미우리 신문이.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발행 부수로는 1위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사요. 네. 그리고 이제 정기 구독률도 되게 높아요. 네. 그리고 인구도 뭐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일본에서 잘 팔리는 신문이 전 세계적으로도 잘 팔리는 신문이 되는데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이 전 세계에서 발행 부수 1위 신문이에요. 이제 보수 신문이죠. 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24일자 사설에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한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은 이번 협정 파기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훼손했다. 이런 그러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흔드는 몰상식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한국이 주장을 하는데 예.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갈등의 근간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징용공 문제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것과 관계 없다. 계속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요거 때문이라는 그렇죠. 게 지금 바로 얘기하죠. 갈등의 근간이 그거였다. 바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 아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손 가리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늘 가리기였는데 네. 이렇게 금방 드러날 이야기를 그렇죠. 어쩜 그렇게 한 나라의 국가 정부의 수반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웃.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뭐 네. 자기만 안 보이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은 이 강제 노동 착취에 대한 이 판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두 나라 사이에서의 협정이 파기가 되면은 손해는 한국이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많이 다뤘잖아요. 네, 결국 네. 손해 보는 건 일본이죠. 일본이 크고 예. 그다음에 정말 이 지소미아 협정을 원했던 것은 미국이다. 네. 이런 거 우리 과거에 다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기되면은 손해 보는 건 한국이다. 그러면 왜 자기들이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왜 걱정을 해? 우리 손해 보는 걸 왜 니들이 걱정해 주니? 그렇죠. 웃기는 거죠. 우리는 그럼 우리가 손해 보는데 왜 우리는 더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있고 네. 일본은 왜 깜짝 놀라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일본 측의 데이터를 한국이 얻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파기로 결국 이익을 얻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는 다 비슷해요. 니케이 신문 니온 게자이 경제 신문이죠. 네. 경제 신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신문 같은 경우 요미우리 같이 그런 수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신문은 물론 아닌데 네. 어쨌든 이 신문도 지소미아는 한국 측에 더 이점이 많다. 역시 그 관점은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리 최근에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패널로도 많이 네, 나오시지만 네. 우리도 다뤘었잖아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이거 있으나 마나요, 사실은. 없이도 잘 살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냥 양보를 억지로 해준 해준 거일 뿐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유감이다. 예, 맞아요. 유감이라고 할 수 미국은 있죠. 유감이죠. 충분히. 예. 미국은 유감 맞아요. 미국이 원한 거죠. 우리는 유감 없어요. 근데 참 이 신문들이 근거가 명확해야 할 텐데 근거 없이 사설이라고 그러셨죠? 사설. 예. 사설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해할게요. 그러니까는 신문사들의 그냥 입장인 거죠. 네, 자기들 네. 입장. 네. 그다음에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렇지는 않아요. 보수적인 그런 목소리는 아니에요. 도쿄 신문 같은 경우도 사설을 잠깐 하나 볼게요. 네. 역시 24일자예요. 이 모든 사건의 원점이 징용 문제 해결책 이게 원점이 있던 만큼 여기도 인정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다른 신문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네. 그게 원점인 만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허.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해결을 다시 해보자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이제 한일 양국이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오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면은 양국이 다 피해를 본다. 네. 그러니까 이걸 폐기하지 말고 네. 계속 잘 가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 한국 정부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은 이 신문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물론 이걸 양비론적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 신문 중에 양비론 나오는 게 어디예요? 네, 그러게요. 일방적이지 않은 게 어디예요? 네. 이렇게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베 정권의 강경 대응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아베 총리는 이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서 네. 신뢰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네.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그나마 도쿄 신문이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또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아베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말을 하긴 했네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이성을 찾자. 물론 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왜 그러니 너희들 손해 많이 봐 이런 입장이지만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 관계 회복하고 싶다며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제 그만하자.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측이 냉정함을 되찾아서 문제 해결을 향한 노력을 시작하기 바란다. 이렇게 도쿄 신문은 그 사설을 통해서 24일째 사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이제 약간씩은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기존에 뭐 계속해서 북한은 아무래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네. 그 미사일 정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그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직까지는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본의 손해가 명명백백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왜 자꾸 한국 정부의 손실이 크다고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것인지 국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죠. 궁금해지네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앞서서도 다뤘지만 네. 그 북한이 처음에 이 지소미아 나올 때는 핵 미사일 때문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바라는 바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핵 실험을 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핵 실험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랬다가는 이제 더 이상 미국하고는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예, 이제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다른 국가들이 이상하다 볼 정도로 지금 북한을 챙기고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로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네. 사실은 그럼요. 그 다른 분위기 잘 타면 좋은 거죠. 예. 예. 이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저 이란 이야기하면서 북한 얘기를 또 했어요. 북한은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나라다.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찬스를 잡아야 된다. 계속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데 유럽에서는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이상하다. 트럼프 왜 저래? 왜 이렇게 감싸? 예. 뭐 이런 거. 친구 네. 이렇게 다운표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트럼프의 친구. 이상한 친구. 네, 그렇게 저 프랑스 최근 언론에서도 프랑스어로 이제 친구가 아미. 네. 아미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친구 아닌 트럼프의 친구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챙기고 있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핵실험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때 정세현 장관이 말씀하셨나? 그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아닌가? 그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핵을 폐기한다?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재래식 무기가 너무 이제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재래식 무기를 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설득력 있는 분석이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래? 그건 말 바 아니고. 근데 이제 아베는 당장 큰일 나게 생겼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단거리, 중거리를 가면 그게 겨누는 게 일본이 돼버리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야 이제 됐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7에서 만나서도 아베 총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아닌데 위반 아니야. 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입장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이렇게 갈등의 근간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착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다시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 언론은 진정 없는 걸까요? 언론은 없어요. 일본 언론이 네. 물론 이제 단순히 저 언론 자유지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보다 아래죠. 훨씬 낮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낮다는 것이 우리나라 낮다 빌로우 낮다가 아니라 저기 우리나라가 47이고 네. 일본이 60 몇인데 잊어버렸다. 하여간 60대예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그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를 비교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맞게 된 그 내용이 뭐냐를 사실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점수를 까먹고 있는 건 뭐냐면 47이면은 높다면 높지만 우리도 낮은 거죠. 네, 그렇죠. 그나마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경 없는 기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한국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나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까먹었던 거를 많이 회복했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40 몇 위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거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나 30 몇 위까지 간 적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수를 까먹는 요인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사주가 주물럭대는 거 거기서 까먹어요. 네. 그 언론의 이 자유 거기서는 별로 까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죠. 예,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팩트 체킹 거짓말도 없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가만 놔두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고 거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제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주물럭거리는 그런 거 거기서 까먹는 것이고 반대로 일본이 깎아먹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통제를 너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비교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들어봤다 봐야 돼요. 일본이 점수 제가 이거 한번 TV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일본의 우리나라도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구락부 옛날 외교 구락부 클럽을 이제 구락부라고 해가지고 그 언론인들끼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그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이제 독점하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언론인들에게만 정보를 살살 흘려주고 그 이외에 독립 언론이라든가 외신들은 이제 배제시키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죠. 사실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일제 잔재가 많아요. 그것부터 카메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좀 청산을 해야 돼요. 쓰는 용어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자, PD 이런 분들 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이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것이죠. 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언론 이게 사실은 다라고 봐야 돼요.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말했던 것은 일본의 재팬타임스라는 언론이 있는데 과거에는 나름 꽤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싹 보도 행태가 돌아서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독일 언론에서 한번 그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아베 정권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협박으로부터 회의에 넘어가면은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면은 고급 정보를 확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부가 이제 하라는 그 보도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거를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택을 이쪽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고급 정보를 살거나 혹은 죽거나.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일본 언론사의 문제이고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폐기된 이후로도 일본 언론들이 보도가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는 걸 아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일본 언론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이제 같은 언론 지수 뭐라고 해도 그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은 어디에서 점수를 까먹는지 어디서 점수를 따는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일본 신문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좀 성향을 분석을 쭉 해주셨었는데 네. 가장 좀 극우스러운 신문이 산케이 신문이고 네. 그 다음이 뭐 요미우리 뭐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건가 보죠? 네, 맞아요. 이제 진보 계열의 신문이다 그러면 이제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과 그런 신문들이 죠. 도쿄 신문도 뭐 그럭저럭 진보적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그냥 일본 편만을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톤이 조금 다르긴 해요. 톤이 살짝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이 읽는 신문인데 그 어떻게 독자를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신문이 아무리 진보지라고 하더라도 독도라고 쓰겠어요? 다케시마라고 쓰지. 그리고 동해라고 쓰겠어요? 다 일본해라고 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일본 신문인데 어떡하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관점은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나마 독도도 네. 최근에 이제 독도 수호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일본이 그냥 뭐 또 대대적으로 네. 비난을 하고 네. 이색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아예 그냥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인가? 아예 이름도 굉장히 또 우리로서도 굉장히 강한 쪽으로 명확하게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은 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약간 진보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사히 신문이 이제 25일자에서 이제 바로 그러니까는 그 때죠. 네네.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도 훈련이라고 안 하죠, 당연히. 다케시마라고. 다케시마를 비롯해서 동해 섬들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군사 훈련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고. 네. 논평은 없이? 이거 논평은 제가 못 봤어요. 네네. 그냥 사실관계 보도인데 다만 이 훈련이 연간 2회 그렇잖아요. 네네. 2회 연간 실시되는데 2회. 네. 올 6월에는 이제 연기했었다. 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네. 그런 점은 이제 보도를 하죠. 그리고 이번 독도 훈련 같은 경우도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항의성이 있다. 네네. 그런 성격이 짙다라고 네. 이제 그런. 그 외에 일본 외에 다른 언론들도 이번 독도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보도를 했고 중국의 환구시보 네. 중국 신문에서는요. 네, 거기서 환구시보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은 그나마 일본은 그냥 저기 민간 언론인데 여기는 사실상 그냥 거의 모든 신문이 그냥 관용지다. 그렇죠. 예.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인민일보라고 하는 그 공산당 그 기관지의 자매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국제 문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신문이죠. 네. 그 환구시보가 26일자 보도에서 제가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걸 봤어요. 그 최근 반년 동안 잇따르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이 이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의 배경이 됐을 거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시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찔렸나 봐. 하여간 그게 이번에 이제 독도 방위 훈련.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도 우리 했잖아요. 독도 그 당시에 영공을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비행기들이 지나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고 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이. 그때 지소미아가 무슨 도움이 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러시아하고도 지소미아 협정 중이었고 일본도 그랬고. 근데 뭔 도움이 됐었냐. 그렇지.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그 24일 날 북한이 7번째죠. 최근 들어 아주 미사일을 쐈어요. 이제는 하도 쏘니까는 그러니까 뭐 횟수도 안 세게 돼요. 그랬나 보다. 또 쐈네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 7번째가 뭐가 다르냐면은 그 앞선 6개와는 뭐가 다르냐면은 지소미아 파기한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종료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북한이 쏜 것이 일곱 번째 마지막 것이 앞에 있는 6개하고 차이점이 굳이 한다면 그러니까는 일본과 군사 정보 협정을 교류 협정을 중단한다라고 한 다음에 북한이 이제 빵 쐈단 말이죠. 네. 그럼 뭐가 달라질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이 이번에 그 보도가 정부의 발표가 더 빨랐어요. 우리나라보다. 네. 보통은 안 그랬거든요. 예. 근데 6개는 안 그랬는데 이번 7번째 발사는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이후로는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이걸 가지고도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네. 무슨 의미가 드세요? 우리 괜찮아. 니네 없어도 돼. 근데 결국엔 그 정보 우리한테 얻은 정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교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먼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발표를 확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렇죠. 필요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한이 아니라 미일 간에 네. 자기들은 일미라고 하겠죠. 네. 미일 간의 정보 교류는 여전히 있으니까. 유효하고 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빈틈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를 이렇게 탁 한 거죠. 됐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됐네요. 우리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소미아 이제 안 해도 됐으면 그거 된 거지. 됐네. 잘했어. 네. 뭐 이러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그 김종대 의원이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워낙 이제 국방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네. 많이 하시니까 네. 이 8월 22일자에 그 관련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보에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가져도 된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본이 아무리 첨단 기계 정보가 많더라도 24시간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안보에 전념한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정보란 건 적시성과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피력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너무 우리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늘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너무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모든 면에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자신감 결여 여기에 이제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식민사관에 의한 거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우리끼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자주 이야기하면은 빨갱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미국과 함께 혹은 일본과 함께 그렇지. 지금도 일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잖아요. 일본 없이 뭐 어떡하지? 문화도 그랬었고 네. 뭐 잠깐 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 20세기 수십 년 동안의 그 일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일련의 이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몇 년 전에 그 최순실 정국 그때 얼마나 그 절망스러웠어요. 그거를 바로 딛고 일어서면서 오히려 그 민주적으로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 세계적인 언론들이 있었죠. 독일의 언론이 네. 나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제일 우리나라에서 버려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제가 외국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 조국을 보면서 가장 제가 이제 비참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한국병 기억나세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한국병을 치료한다는 멀쩡한 사람을 병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네.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무기력증. 맞아. 우리는 원래 이랬어. 우리는 병자가
멀쩡한 사람을 왜 병자를 만들어요? 그 한국병. 물론 뭔가 도려내고 고쳐야 될 게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자존감도 잃고 자신감도 잃을 만큼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새우 이야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자꾸 새우 하니까는 진짜 외신들도 한국을 새우로 알아요. 그런 표현 좀 제발 그런 표현들 좀 하지 네.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돌고래 정도는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